이념형 사회주의 20번째 168페이지. 박근영, 신남철, 박지우, 김태순의 사상, 류승완, 선인, 도서출판 24년 11월 18일. 책머리에 글은 생각을 밭을 가는 괭이이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쟁의꾼의 대지에는 이론과 실천이 얽혀있는 사상이 오롯이 숨쉬고 있다. 농토성이가 곡괭이질을 하듯 글쟁이는 그 밭에서 사상의 뿌리를 캐낸다. 살아있는 사상은 시간이 갈수록 푸름을 더해간다. 현실에서 승리한 자들의 개관은 눈처럼 화려하지만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진다. 그러나 역사에서 패배한 자들의 눈빛은 별처럼 영원하다. 그 눈빛은 낡은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밥과 당신들의 땅과 당신들의 하늘을 위해서 싸웠노라.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 김계남 장군이 끌려갈 때 농민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페이지 참고문은 4 단행본 2 외국 문헌 및 번역서 레닌 홍승기역 레닌 저작선 걸음 1988 409페이지 푸가치프의 정안심역 근로인민의 권력 인동 1990 포스터 편집부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 1-2 동력 1987 발터 베냐민 김남시역 모스크바 일기 그린비 2005 벤자민 1 슈워츠 권영빈역 중국 공산주의운동사 형성사 1989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유광은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8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교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6 이메뉴얼 윌러스틴 배경경역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창작과 비평사 1999 이한버철 이수연역 레닌 가이드 다함께 2005 장 코르미에 김미선역 체게바라 평전 실천문학사 2005 제임스 블라우드 김동택역 식민주의자의 세계모델 성균관대 출판부 2008 제포일리 유광은역 The Left 1848 2000 뿌리와 이파리 2008 존 스토리 박모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콜린 바커 이수연역 21세기 사회주의 다함께 2005 티모스 메이슨 김학이역 나치스 민족 공동체와 노동계급 한울 2000 파울레스 라인슈 근대 식민정치론 백양당 1949 포레 코헨 이남이역 한국의 제국주의 사내 2003 毛泽东选集2北京民族出版社1992
或辽源东北抗日联军第一军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2005或辽源东北抗日联军第二军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2005刘峰、胡峰斌、刘强敏东北抗日联军第三军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2005东北抗日联军斗争史编写组东北抗日联军斗争史北京人民出版社1991李洪文近代东北人民革命斗争史研集吉林人民出版社1984참안 1988 168페이지 제3장 역사 철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역사의 사실이란 것은 항상 인간성의 전체에 연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리켈트가 역사적 개성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의 전체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즉,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인간성 전체 위에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개가 전체에 연관하는 것은 그 개개를 조금도 개변함이 없이 전체에 연관할 수가 있다. 일개의 사건이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넓게 그 시대 전체에 연관하고 또 국민 민족의 전반에 연관하여 이해되고 다시 인간 전체의 연관에 있어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같이 생각함으로써 역사와 역사의 철학의 합일할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의 철학이 보편사, 보변시가 됨에도 이 같은 의미의 역사 사실의 보편성을 생각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세계사적 보편성의 실현은 당파성과 직제하여, 질자하여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계급적 주관성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으며 세계사적 보편성과 계급적 주관성의 대립을 지향, 통일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철학이 과학으로 자기를 무장하게 된 것은 전환기를 지향하려는 근대, 진따의 필연적 요구이다. 따라서 근대라는 전환기는 과학과 과학적 정신, 과학적 방법론을 요구한다. 지금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교정되고 사회적으로 전개될 건국 독립의 위협을 위한 벅찬 실천에 있어서 애초부터 방법적으로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무원칙, 우原则, 무사려, 우슬리한 한가닥 계열의 모든 행위는 모름지기 과학적,科学的 방법, 方法인 진리의 감각을 소생시킬 반성, 반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169페이지 116 신남철 정세파학과 과학 55쪽 철학의 임무는 역사 발전의 법칙적 필연성을 지금 이곳에 구현하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의 구체적 실천의 다름 아니다. 이때 실천의 주체는 계급적 의식, 당파적 세계관을 가진 즉, 대자적 존재인 비판하는 개인인 것이다. 철학의 당파성은 과학을 매개 범주로 하여 세계사적 보편성과 연결되며 그 실현의 수단이 된다. 사회혁명에 의한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하여 싸운 과학, 공상에서 과학으로 인간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려는 과학적 세계관을 위한 부질긴 투쟁의 긴 역사는 바야흐로 머지않아 그 영광에 찬 성공의 종막을 고하려고 하고 있다. 169페이지 위의 글 60쪽 변증법의 기본 법칙 3. 대립물의 통일과 상호 침투 4. 양질 전하의 혹은 그 역의 법칙 모든 사물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모든 사회 생산력의 양적인 측면이다.
모든 사회 생산력은 양적인 측면이다. 이 양적 측면으로부터 질적 변화로 전환한다. 혁명 이후 질적 형태에서 더 높은 질에 근거한 양적인 변화로 전환한다. 이 사회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성되는 질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나서 이 질적 변화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한다. 118 169페이지 118 박헌영 학습 노트 이성 박헌영 전지 1 273쪽 이제 공상에서 과학으로 인간을 사회적으로 해방시키는 과학적 세계관의 철학적 의의와 인간 해방의 문제를 주체성의 범주 속에서 논의할 단계이다. 인간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과학적 세계관의 문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의 전략 전술은 결코 권위에 의하여权威에 의하여 되는 것도 아니며 수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세계에서 규정된 사회적 정황, 진況에 의하여 지금 이곳의 정치 노선, 政治路线이 결정되는 것이다. 상도에 의하여 전략이 귀납 발견되는 것이요. 시아도에 의하여 전술이 규정된다. 상도에서 출발하는 방법은 지금 历史的 이곳 社会的의 정치 투쟁에 있어서도 유루, 이로 없이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도, 상도에서 출발하는 방법은 주어진 사태의 분석과 종합에서 원칙을 발견 귀납하여 전략을 결정하고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행동 구호가 전술적으로 규정되어 내려가는 것이다. 즉, 상도는 동시에下도인 것이다. 119 170페이지 119에 대한 해석 신남철 정세파학과 과학 46쪽 그리하여 망각, 왕취와 상기, 샹치의 부질긴 투쟁의 역사는 마침내 르네상스에 이르러 전환기에 대한 지향과 과제를 인간이 문제라는 전형을 통하여 제기하는 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사들은 서양 문명의 사상적 힘을 서구의 르네상스와 근대혁명에서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원료를 힐압 철학의 존재론에서 발견하고 인간의 문제가 역사 발전의 보편적 과제임을 포착하였다.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은 15, 6세기라고 하는 사회 변혁의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 발전에 있어서 언제나 새롭게 되풀이될 영원히 새로운 문제인 것이다. 170페이지 120 신남철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역사철학 138쪽 이러한 인식은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어느 때나 역사상 거종한 변혁기에 있어서는 예민한 감성적인 것이 먼저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기 휴머니즘의 문학운동이 선구적인 의의를 담당하였다. 언제나 예술가는 구체제의 와해와 신세기의 생탄의 중간에 묵은 이데올로기를 세 의상으로서 단장하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희망을 예고하는 것, 즉 묵은 생활내용과 의식 형태에 새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정된 시기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모순되는 대립자가 변혁기 전환가에 있어서는 양기적, 양치적 계기로서 121, 171페이지 121 현대 철학의 용어로 질양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기적 계기로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양기되어야 할 것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 없이 투쟁은 불가능하다. 그 열정이 낭만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122. 신남철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130쪽 1호부터 르네상스계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정확히 범주화한다. 이 휴머니즘 운동은 19세기 니체에 와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데 신남철은 이를 경계한다. 123. 웨이글 112쪽 니체에 와서의 그러한 특수한 의미는 곧 형이상학적 주체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면서 신남철은 르네상스기의 휴머니즘이 제기하는 인간의 문제가 철학을 넘어서 문학의 과제로 대두됨을 지적한다. 르네상스라는 서양 역사상의 일대 혁명적 운동이 휴머니즘의 면모로서 인간 생활의 각 부면에 현실적으로 침투, 일반화해 갔다는 것은 지금 이곳의 모든 혁명 실천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의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문학이 그 예리한 감수성으로서 선구적 예고를 하는 것이고 문학이 그러한 선구적 예고를 떠맡아 있는 까닭으로 혁명의 시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인간 유행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124. 웨이글 137쪽 강조는 글쓴이가 한 것임. 혁명의 시기에 인간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에서 민족 문화 건설론의 단초가 보인다. 르네상스가 제기하는 휴머니즘의 정신은 조선의 현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르네상스는 조선 변혁의 선구적 예고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세계사적 필연성은 시대적 제약하여서 자신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전환기는 낡은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기이다. 전환기의 새 양상은 과학이 투쟁 속에서 시대 정신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에야 겨우 우리의 미래의 과제에 대한 해명의 단서를 잡은 듯하다. 즉, 현대 철학이 새로이 인간의 문제를 자신이 긴급한 과제로 문제 삼지 않지 못하게 된 것은 현대가 바로 전환기인 때문이다. 172페이지 125 박치호 현대 철학과 인간 문제 특히 르네상스와 관련하여 68, 69쪽 강조는 글쓴이 이처럼 신남철 박치호의 근대 파학의 방법론은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르네상스의 분석이다. 그리고 그들의 과제는 세계사적으로 선행한 르네상스 혁명을 조선에서 다시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172페이지) 2. 문화적 근대성의 원료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조선과 중국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성공적 근대화라는 대조적 양상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신남철이 번역했던 풍무란, 펑요란 126의 논문 172페이지 펑요란 1895-1990 오사운동 당시 북경대 철학과 수학 졸업 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28년부터 25년까지 청와대 철학과 교수 1952년부터 북경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별시함 1920년대 그의 문제의식은 서구의 근대성과 맞닥뜨린 동아시아 지식인의 보편적 고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신남철도 이런 이유에서 그의 논문을 번역 소개하였다. 한편 풍무라는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 북경에 남아있다가 문화대혁명기에 여러 가구가 그의 집에 몰려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의 휠체어를 타고 링거병을 꽂은 채 비판을 받으려 다녀야 했다. 2010년 7월 베이징 따 황종웬 교수 인터뷰 그는 일반적으로 지식인이 견디기 힘든 이런 순환을 잘 순응하여 위기를 넘기고 95세라는 장수를 누렸다.
그의 인생 역정은 안신리밍이라는 중국 지식인의 사유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사후 최근 발간된中西哲学小史 베이징大学出版社 2009에는 데모크리투스의 단편화가 실려 있다. 신남철이 번역했던 풍우란의 논문 펑유란 풍우란의 논문 Why China has no science 또 중국의 근대화 실패에 대한 거시적 질문이었다. 왜 중국에는 과학이 없냐고? 누가 그래? 박치우의 논문 동아협동체론의 일성찰도 동아시아의 근대성에 대한 사회철학적 논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날의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은 당시 일본의 근대화가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을 발빠른 서구 문화의 수용에서 찾았다. 서구 문명이 곧 과학이며 근대성이라는 명제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제였다. 따라서 신남철, 박치우나 김태준 등 압축적 근대화를 꿈꾸었던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먼저 서구 근대성의 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박치우의 공식적인 대학원 진학학과 조건이 서양고대 철학 연구라거나 신남철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번역한 것은 이러한 지적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시 서구 문명이 제시한 근대성의 원천이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중 산업혁명은 식민지 농업국가인 조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압축적으로 경과해야 할 역사발전의 단계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역사발전의 사회경제적 토대 또는 물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객관적인 것으로서 그들의 주관적 의제 영역 밖에 있었다. 가장 좋은 길은 소련과 동구권이 수행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프로그램이었고 그것조차 8.15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 따라서 이들 진보적 지식인 눈길을 돌렸던 것은 문화적 근대성의 영역이며 이것은 또 주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 분야인 동시에 일제 지배하에서 그나마 접근이 허용된 거의 유일한 영역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문화적 근대성의 원료로서 르네상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르네상스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고대 철학이 그 사상적 원료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들의 역사 철학을 통해서 파악한 근대성은 파악한 근대에 이르러 성취, 정치화된 사회혁명과 인간해방을 위한 과학적 세계관의 정립에 부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세계이성에 대한 선취, 시엔취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계몽적이 이성의 진정한 계승자로서의 막스주의 방법론은 플라톤적 예지 정렬과 공명적 공멍더 인의 정신조차도 그 역사적 사회적인 비제약성과 한계성을 넘어서 영원한 정신적 제보, 자해보 127을 부여하게 되었다. 127, 174페이지 신남철 정세파학과 과학 60쪽 화에 대하여 만물이 만물에 대하여 화가 교호적으로 교환된다. 마치 상품에 대하여 금화가 금화에 대하여 상품이 교환되듯이 128 신남철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어 90항 哲学 창간 516조 헤라클레이토스 시대가 화폐 사용의 역사적 발달상에 있어서 여하한 위치에 처하여 있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건대 그 시대는 류지아인이 금속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부터 5, 6세기나 지난 뒤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류지아인이 세계 최고의 상급 국가였고 세계 역사에 남긴 그들의 공적의 큰 것은 금속 화폐의 사용이었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 시대에는 폭만이 발달된 화폐 경제의 시대이었을 것이다. 129. 예, 상펑이랑 신가 민가 기리시야 지멍운동世界丝绸 2. 연보书店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어 90항의注임 기리시아는 그리스를 말한다. 막스는 인간의 노동이 상품으로 교환되며 인간의 주체성이 화폐에 의하여 종속되어 진정한 인간 해방이 가로막히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근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된 철학사적 선취인 것이다. 신남철은 중세의 봉건적 농업 생산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본질적 모순이 증대하여 농민 반란이 뒤를 이어 일어났고 일반 민중에게 고립무상의 절망감을 자아내어 교회의 천상세계를 그리는 신앙도 교회에 의한 이중적 착취로 인해 더 이상 힘을 잃게 되었고 민중은 점차 자기를 계급으로 자각해 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대 사상의 발생적 측면에서 고찰 제시하였다. 가 봉건영주의 부역경제와 농민의 자연경제에 있어서는 몇 세기든지 그 경제생활의 성격을 변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한다는 규정 레닌 나 농민의 자연 현물경제 일반의 특징 현물지대를 납입하고도 자기의 농업 생산과 소규모 간의 공업과 결합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 중세의 사회적 정지 상태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세의 이른바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 또는 스테이셔너리 파리오드 정체기를 출현시킨 막스가 이태리에 있어서 수공업의 점진적 발전 지리적, 교통, 운수적 조건과 농업 생산의 토지적 조건에 의하여 도시로 발전, 미라보와 제노아, 브로니아, 베네치아, 피렌체 등 도시로 발전한 상기 제지구는 벌써 14세기경에 4만 내지 5만의 인구를 집중, 현대 자본주의, 봉건귀족, 고리대금업자의 전횡은 상업자본의 발전을 촉진, 상품 생산 공업의 분화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는 상업자본가와 봉건영주의 수탈 경제화 사이에는 점차로 그 이해 모순, 리할 모순을 확대 재생산, 북부 중부의 이태리 지방은 경제적, 상업적 발달, 인민의 자유해방과 사회해방을 위한 투쟁은 언제나 그것을 고도로 심각하게 억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회적 요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 농노제 폐기, 농노제로부터 소작농제로의 분화는 벌써 13세기로부터 시작되었었고 이 분화는 동시에 농촌으로부터 도시 분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다. 1901년부터 1914년 봉건농업으로부터 산업노동의 분리와 자족적 수공업으로부터의 분업적 수공업 내지 기계공업으로 발전 경향 4. 회의와 비판의 정신 130
130, 176페이지 신남철,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106 내지 108쪽 참조. 이것이 막스와 레닌의 교정에 따른 분석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구성이 해체 변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부 구조인 모든 관념의식 형태 또한 변혁되어 가는 것이었다. 근대 사상의 선구자인 모든 대표자들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운동의 한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억울하였던 감옥 속의 이성을 다시 해방하려는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였다. 실천적으로 투쟁의 한 복판에서 봉건적인 가치관을 타파하려고 나선 전사였다. 그들은 전인적인 인격과 사상의 강인성과 풍부한 해지로서 역사적, 사회획기적 변혁기의 실천적 투쟁을 감행하였다. 레닌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달 제1장 제8절과 막스 자본론 제3권 제6편 제47장 등의 재규정은 문제 구명의 본질을 지적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131 위에이글 104 내지 105쪽 이른바 중세적 사상문화의 종교성, 고립성, 정체성 내지 전통 존중주의는 그러한 사회적 생산관계의 현실 지방 위에서 규정되고 구성되어 1000년을 유지해오다가 필연적으로 파정, 포어칭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극히 자연스럽게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요인이 갖춰졌다. 신남철은 그 배경으로 지리상의 신발견, 기계의 발명과 지리상의 발견에 따른 자연인식 체계 변화와 상호작용, 자본과 자본주의적 이문노동, 이문노동도 있네. 발생을 들었다.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이문노동 발생을 들었다? 그리고 암흑세계에 물질적인 광명을 가져온 이 세 가지 사건과 더불어 문해부흥이 정신적인 광명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해부흥의 직접적 원인으로 대학의 발흥과 동방학자의 이태리 이수를 들었다. 사상자적으로는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의 여파가 중세의 교부 철학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동로마 제국 멸망 이후 콘스탄티노플의 학자들이 히랍의 고전을 가지고 이태리로 이수해와 플라톤의 저작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교회에 봉사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132 위의 글 115 내지 120쪽 참조. 철학적으로 회의와 비판은 이러한 역사적 운동의 사상적 표현이었으며 히랍의 자유로운 이성적 방법으로부터 산출된 근대 규정의 역사 철학의 사회적 적용이었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근대 이해는 사회주의적 근대인식인 동시에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근대인식은 시대 정신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휴머니즘의 역사적 의의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신의 권위로부터의 인간성의 해방, 인간성의 존중, 과학정신의 악량, 고전교양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133 위의 글 111 내지 112쪽 신의 권위로부터의 인간성의 해방은 모든 신화의 주술적 명제에 대한 계몽을 의미한다. 계몽에 의해 자아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존재 조건의 모순을 인식하고 계급의식을 획득해 가다 보면 인간 해방의 문제에 부닥들이게 된다. 여기서 인간 해방을 위한 기초 또는 전제들이 있다. 그것은 인간성의 존중, 즉 보편적 개인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에게서 최초로 인간 해방의 단초를 열었던 근대인들은 자기를 자각한 개인이었다.
페트랄카는 이른바 고독의 의미를 근대에 가르쳐준 최초의 사람, 종제적 억압된 정신생활의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반역하여 자유분방한 개인적 행락을 마음껏 즐겨보려고 한 근대인의 의욕을 최초로 표명하였다. 134 위의 글 134쪽 이는 민주주의 철학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여기에 과학정신, 과학적 합리주의 악량과 고전교양의 존중이 수단적 매개로서 동시에 요구된다. 고전교양의 존중과 과학적 합리주의는 배치되는 범주가 아니다. 신남철은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휴머니즘 A. 휴머니티, 인간성에 대한 주의, 즉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다. 그런데 이 휴머니티는 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첫째는 친애감, kind feeling, 온정적, 원칭, the kind hearted를 의미하고 둘째는 비이기적, unselfish를 의미한다. 즉 인간으로서 서로의 인간성을 관대하게 존중하는 정적 기질과 성향을 의미한다. disposition을 의미한다. 휴머니티의 형용사 human 자비심이 두텁다는 뜻이었음을 유의할 것이다. 휴머니티의 형용사는 자비심이 두텁다. 그리하여 이 의미에서 사용되는 휴머니즘은 휴머니타리아니즈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도의 이상, 만인의 평등한 인격, 개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상례에 의한 전 인류의 통일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사회동포주의적 계급조화주의다. B. 고전적 지식, 클래시컬 러밍을 존중하는 주의로 사용된다. 신의 권위로부터의 인간성의 해방, 인간성의 존중, 과학정신의 악량, 고전교양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C.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걸친 니오 휴머니즘과 동호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른바 광란노도 시대의 휴머니즘, 니체에 와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종말을 고한다. 이 네오 휴머니즘과 구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5 위의 글 112쪽 이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와 근대성 논의 기본 범주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관계 문제일 것이다. 전통 속에서 근대적 요소를 뽑아내려는 문화보수주의 또는 전통주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은 흔히 전통 가치를 완전 부정하는 홍위병으로 비판받아왔기 때문이다. 김태주는 전통적 국학운동조차도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주체성의 관점에서 이를 학적으로 되살리려 하였다. 신남철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마찬가지였다. 신남철이 과학적, 역사파학, 고전교양의 존중과 휴머니즘이 근대 역사적 의의라고 규정한 점은 적어도 이들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된다. 박치우는 르네상스의 인간론에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시대 정신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가 가진 인간적인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평면적이고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선, 성실한 인간성을 전적으로 상실한 고갈된 인간, 다시 말하면 비인간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성의 상실이란 이 점에 다시 말하면 그가 이같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인간이란 이 점에 현대가 가진 인간의 위를 보는 것이다.
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첫째가 되는 과제는 그러므로 위기 일반의 극복을 앞두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인간의 위기의 극복을 상실된 그의 인간성의 무엇으로부터 시작함에 있을 것이다.